아주 좋아. 마벨러스 메나제리의 파라독시컬 모드를 소개합니다. 이 모드는 예전에 Unusual Prehistory 모드의 애드온이었는데 저희가 채널에서 다룬 적이 있죠. 근데 알다시피 Unusual Prehistory가 버전 New로 업데이트 됐고 그것도 채널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제작자가 결정한 게 뭐냐면 이 더 버전이나 2부를 위해 모드를 다시 만들 필요 없이 내 애드온을 공식 모드로 만들어 버리자였죠. 그래서 덕분에 우리는 이 멋진 모드를 갖게 됐습니다. 멋지다고 하는 이유는 이게 가져다 주는 걸 보면 알 텐데 다양한 종들, 엄청 많은 화석과 공룡들, 그리고 화석 추출을 위한 독특한 메커니즘까지 있거든요. 봐봐, 봐봐, 봐봐. 오, 그래, 그래, 멋지지? 이거 눈길 가지 않아? 자, 이게 바로 Marvelous Menagerie입니다. 모드를 받으려면 보시다시피 37,500명의 사용자가 있는데 이 모드가 얼마나 좋은지 생각하면 정말 적은 숫자예요. 이 모드는 2년 안에 100만 명 도달할 거라 확신해요. 그렇죠? 확실히요. 이것보다 훨씬 못한 모드들도 이 정도 인지도도 없는 걸 봤어요. 11일 전에 업데이트 됐고 2개월 전에 만들어졌네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파일, 모드 로더, 포지, 9버전으로 가서 원하는 버전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는 포지 버전만 있어요. 개발자가 계속 발전하면서 다른 버전으로도 확장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플레이어에게 도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정말 자주 보는 부분이에요. 이건 영상 소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정말 자주 보는 거예요. 많은 모드 제작자들이 훌륭한 모드를 만들지만 한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지 못하죠. 뭐 2달 전에 나왔으니까 시간을 좀 줘봅시다. 파일 받기 버튼 3개를 누르고 이 파일을 윈도우 키 플러스 R, 앱 다타, 로밍, 마인크래프트, 모드 폴더에 저장할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Relations 탭으로 가면 다이디포티랑 핀타스티치 있는데 이건 원하면 쓸 수 있는 선택 의존성이에요. 저는 다이 데포트를 써봤는데 솔직히 큰 연관성은 못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냥 경험을 보완하는 용도로 추천하는 거지 모드 자체의 경험을 향상시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즉, 이 모드 자체는 단독으로 플레이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Just Enough Items는 정말 추천하고요. 그 정도예요. 실제로 의존성이 없어서 모드 입장에서는 꽤 강력한 장점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아주 좋아. 고생물학자 도구 사용법은 즉 모드의 주요 도구들이지. 좋아. 우선 모드 전체에서 화석을 발견하게 될 거야. 여기 모든 변형들을 좀 넣어뒀어. 알겠지? 하지만 화석을 찾으면 이 모든 블록들이 있어. 9개의 다른 블록이 있고 각 블록마다 화석과 드롭 아이템이 있어. 알겠지? 봐. 보다시피 동굴에서 이런 식으로 2개의 틈이 나타날 거야. 예를 들어 여기 또 다른 게 있어. 알겠지? 그리고 이 모든 강력함이 있지만 여기서도 화석을 찾을 수 있어. 안쪽을 파보면 화석을 찾을 수도 있어. 응? 모르겠어. 확인해 볼게. 봐. 보이지? 여기에도 화석이 있어. 즉 표면에만 노출된 게 아니야. 여기 또 다른 규조토 블록이 있어. 엄청 많아. 알겠지? 원하면 여러 모드로 플레이할 때를 위해 읽어줄게. 이들은 인베드라고 불립니다. 아, 죄송합니다. 셰일, 실트스톤, 가브로, 머드스톤, 석회암, 백악, 브레치아, 규조토, 그리고 영구동토층이라고 불립니다. 영구동토층 같은 것들이 특정 생물 군계에서만 나온다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오, 높이별로 나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 실트스톤은 여기 아래쪽에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아래쪽이라는 건 음수층을 말하는 거고 머드스톤은 0에 좀 더 가까운 층, 규조토, 브레치아, 백악 같은 층들은 좀 더 위쪽 층에 나타날 수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화석 고생물학 툴킷이 필요할 거예요. 솔로 화석을 우클릭하면 3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파는 방식이에요. 이 나사 같은 도구로 블록 하나, 그 다음 망치로는 4개의 블록을 곡괭이로는 십자 모양한 건 화석 자체는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노출된 화석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사용 횟수를 나타내요.
사용 횟수는 하나, 둘, 셋, 넷, 약 8번이죠. 그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화석을 채굴해야 해요. 예를 들어 검은색은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갈색은 2겹이고 모래는 1겹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을 발견하려면 망치를 2번 사용하면 돼요. 여기서 화석을 거의 다 발견했어요. 보시다시피 한 번만 사용했습니다. 하나, 둘, 알겠죠? 이제 여기서 망치를 계속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엔 이미 발견된 것 같아요. 이걸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그럼 이제 발견해 봅시다. 자, 클릭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이론적으로는 아직 화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있네요. 아, 보세요. 제가 부딪혔다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알겠죠? 여기 또 다른 화석이 있네요. 부딪혀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 둘. 둘이면 주변 것들이 다 부서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화석을 엄청 많이 줬네요. 아,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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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몰랐어요. 화석을 조사하면 주변 것들도 같이 나와요. 자, 이해하셨죠? 여기서 주변 화석들을 조금씩 줬어요. 알겠죠? 자, 이게 바로 메커니즘이에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하면 이 도구가 닳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나가고 싶으면 ESC를 누르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보드가 리셋되는데 도구는 계속 달아요. 알겠죠? 그리고 오래 가지 않으니까 이것도 염두에 두세요. 자, 여기 고생물학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은 2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먼저 제작법을 볼게요. 판자로 만들고 솔로 만듭니다. 솔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화석이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 화석을 위에 올려놓을 거예요. 나 천재네. 블록에서 나오는 9가지 화석 중 하나요. 알겠죠? 각각 셰일은 셰일 화석을, 실트스톤 화석을 주죠. 알겠죠? 이 중 어떤 종류든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제 솔로 문질러 주면 되는 거죠. 알겠죠? 보시다시피 이 아이템 안에 있던 화석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 개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줍는 거예요. 이 9가지 변종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즉, 각 변종마다 9변종이 있고 각 변종마다 또 더 많은 변종이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뭐 상상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안 돼. 안 나타나네. 봐봐, 여기 있어. 화석을 검색하면 이게 다 나와. 꽤 많네. 잘 모르겠는데 화석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 비교하면 말이야. 여기 아이템이 9개 있고 화석은 개 아니 29개 29개. 그리고 이 작업대의 다른 용도는 주민과 쓸 수 있다는 거야. 여기 주민을 두면 보다시피 고생물학자 직업을 갖게. 그럼 이제 에메랄드를 가져와서 여기서 에메랄드를 만들고 이 친구한테 가면 보다시피 이걸 거래할 수 있어. 좀 더 레벨업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됐다. 곡괭이. 좋아. 곡괭이도 화석을 요구하네. 자, 화석 받아. 최대 레벨이 뭔지 좀 보고 싶은데 뭐가 있나. 가자, 친구. 숙련공. 알지? 그리고 여기서 화석을 살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오팔 같은 보석도 있는 것 같네. 기억이 맞다면 뭐 전에 하나 얻었던. 그리고 오팔이랑 크로노타이트는 얻거나 교환하거나 제작하는 데 쓰이죠. 그렇죠? 크로노타이트 재단 같은 거요. 그리고 크로노타이트나 크로노타이트 재단을 살 수도 있고요. 알겠죠? 보자. 분명히 조금은 주겠지. 아니면 더 많겠지만 이게 화석이나 돌들 그리고 재단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여기 있네요. 자, 마블러스 메나저리 모드에서 시간 균열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좋아, 이제 시작해 볼게요. 여기 이것들은 불안정한 균열이에요. 이론상 시공간의 균열이죠. 알겠죠? 자연 구조물에 나타난다는 설정이 있어요. 알겠죠? 기본적으로 시간의 재단이라고 보면 돼요. 저는 찾으려고 폐허가 된 재단을 검색했어요. 알겠죠? 자, 마블러스. 그래서 뭐, 아니, 더 이상은 없는 것 같네요. 저기 있네. 폐허가 된 재단, 마블러스 메나저리. 더 없어요. 이것만 있어요. 그래서 뭐 폐허가 된 재단을 찾았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나는 시간 균열을 발견하게 돼요. 그 시간 균열이 열리죠. 알겠죠? 그리고 이 경우처럼 많은 몹들이 스폰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직접 부술 수도 있는데 제 경우엔 여기 왔더니 이미 부서져 있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응? 진짜예요.
이 이상 현상들은 밤에 나타났다 사라지는데 플레이어가 균열에 너무 가까이 가면 몬스터들이 풀려날 거야. 알겠지? 그게 나한테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그 몬스터들이 와, 엄청 빠르게 날 쫓아왔어. 응? 얘네를 처치하거나 풀어주면 크로노타이드를 떨어뜨려. 이 모드의 기본 마법 재료지. 어디 보자. 비홀더 턱뼈. 아니 아직은 아니야. 얘네는 자연적으로 스폰됐어. 여기 크로노타이드 있네. 여기 있어. 알겠지? 좋아. 이게 바로 작동 방식이야, 여러분. 좋아요. 그럼 비홀더를 소개할게요. 비홀더요. 기본적으로 시간 균열 같은 데서 나타나는 괴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잡을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하트가 2개 반이네요. 아, 방어력이 2개 반이네요. 죄송해요. 그리고 하트는 7개 반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빠르게 움직이고 체력을 많이 깎는 놈이에요. 알죠? 그리고 꽤 강해요. 보시다시피 제가 여러 번 맞아도 버티고 있잖아요. 제 추천은 베네라 갑옷 같은 게 없고 약하다면 방패를 들고 가세요. 방패가 항상 핵심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이놈이 있으면 그냥 맞고 공격할 때마다 저도 때리면 돼요. 그게 다예요. 이렇게 공격 타이밍을 맞추는 거죠. 알겠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그 외에도 비홀더의 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로 크로노타이트나 팔로노미콘을 만들거나 당연히 비홀더를 소환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어요. 알겠죠? 뭐가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이 아이템은 유용하니까 버리지 마세요. 자, 이 괴물 몰튼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체력 50에 방어력 5. 좋아. 시간 균열에서 나오는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몬스터지. 공격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이놈과 싸우려면 방어구 같은 여러 아이템이 필요해. 얼마나 빨리 달려오는지 보여줄게. 알겠지? 자, 저기 있다, 저기. 불까지 쏘네. 정말 재밌지 않아? 방패를 들고 가는 걸 추천해. 알겠지? 그럼 불은 우리한테 안 통해. 양동이로도 충분히 버틸 만해. 데미지가 세도 말이야. 문제는 불이야. 양동이랑 방패 둘 다 챙겨가.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야. 타이밍은 보다시피 계속 공격해 올 거야. 이렇게 회전할 때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그 다음엔 불을 쏴. 불 쏠 땐 공격하지 마. 안 그러면 화상 입어. 기본적으로 이런 공격 날릴 때 때리는 거야. 그리고 불 날릴 때 그게 다야. 솔직히 나도 별로 신경 안 써. 그냥이 아니라 공격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 그래서 공격할 완벽한 타이밍 찾기가 좀 까다로워. 사실 철갑옷 정도만 입고 가는 걸 추천해. 알겠지? 최악이야, 정말 최악. 아무것도 없고 갑옷도 하나도 없으면 터널파. 알겠지? 뭐 어쩌겠어. 그걸로 플레이하는 거야. 알지? 터널 여러 개 파. 알겠지? 이런 식으로 만들고 몬스터가 여기 있으면 공격하고 불로 채우면은 여기로 이동해서 공격하고 이렇게 저렇게 플레이하는 거야. 알지? 아니면 그냥 아이언 골렘 데려와서 편하게 있어도 돼. 응? 이 녀석 편하게 있으면 되나? 아니면 아이언 골렘이 안 쫓아가나? 아이언 골렘 블록 부술 수 있나 보자. 아이언 골렘 당연히 쫓아가지. 당연히 쫓아가지. 자, 몰튼 편하게 쉬어. 얘야, 쉬어. 하나만 있으면 되지? 응? 하나만 있으면 타임 프랙처 다 정리해, 진짜. 그거 대표하는 거지. 좋아. 여기 팔로노미콤이 있어.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우선 팔로노미콤은 아무 화석이나 거의 모든 재료와 책으로 만들 수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고? 화석을 얻으려면 고생물학 도구 키트가 필요하고 화석도 필요해. 사실 이미 보여드렸지만 너무 재미있어서 다시 해볼게요. 좋아, 우클릭하고 끝. 이제 도구로 친구를 조금씩 발굴해 볼 거예요. 알겠죠? 화석을 발굴할 건데 하나만 발굴해도 화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더 재미를 더하고 싶으면 문제없이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말 안 했는데 화석이 3개나 이건 화석이 안 나왔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네. 화석이 3개씩 있어요. 알겠죠? 각각마다요. 그리고 솔직히 아무리 잘해도 3개를 다 못 얻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화석을 직접 때려볼 여유가 있지 않는 한 말이죠. 저기 간다. 나 좀 사치를 부렸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사치를 부리지 않는 한 좀 복잡해 보여요. 그렇죠? 자, 화석 나올까요? 뼈 하나 나왔네. 야, 어쩌면 확률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뭐, 화석을 얻으면 고생물 도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건데요? 아, 그래? 아니, 안 말했네.
안 말했는데 나중에 그 화석을 고생물학 테이블에서 솔로 닦아야 해요. 그럼 고생물 도감은 뭐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책에는 생물들에 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는데 더 중요한 건 각종마다 정확한 소환 의식을 자세히 알려주고 원하는 화석 주변의 크로노타이트 재단과 받침대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가르쳐 줘요. 그리고 우클릭하면 Time Anomalies, Time Fractures가 나와요. 시간 균열, 괴물들에 대해 얘기하네요. 물론 이 경우엔 제가 이미 발견한 것들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원들이요. 사실 우리가 제2를 가지고 있으면 알겠죠?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재단 구성을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이고 제작법도 나와요. 누가 이 책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 모드 최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멋져요, 정말로. 그림들이 정말 멋있어요. 제가 본 최고의 책은 아니지만 정말 멋져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모드 최고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 모드엔 정말 놀라운 것들이 많거든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다시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정말 잘 만들어진 건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송으림은 모르겠어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훌륭한 모드와 평범한 모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드를 플레이하는데 가이드가 없으면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뭘 어쩌라고? 이 모드를 대체 어떻게 플레이하라는 거야? 인터넷이 없다면 어떻게 이 모드를 플레이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찾아내야 한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내길 바라는 건데? 그러니까 화살표로 표시해주지 않으면 아니면 가이드는 없지만 커서를 올리면 이건 이런 용도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모드도 있어요. 그 시스템도 괜찮은데요. 그 학습 시스템이 가이드보다 더 마음에 들 정도예요. 근데 뭐 이건 영상 주제가 아니고요. 성경 같지 않아요? 자, 할루시게니아를 소개할게요. 대단한 생물이죠. 정말 대단해요. 심장이 3개나 있어요. 기본적으로 고생대 초기에서 유래한 해양 생물이에요. 이론적으로는요. 그럼 어떻게 소환하나요? 재단을 통해서 소환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떻게 효용성을 확인하죠? 소환 의식에서 여기 있네요. 의식으로 할 수 있어요. 재단 의식으로요. 기본적으로 독성 벌레 같은 건데 직접적인 물리 피해는 없지만 공격받으면 시야에 심각한 영향을 줘요. 저 사람들 공격받고 있네요. 네, 봐요. 보여드릴게요. 메스꺼움 4, 환각, 그리고 뭐 더 있었는데 다른 효과가 뭐였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색깔도 여러 가지예요. 와, 색깔이 다양해요. 맞는지 한번 볼까요? 저기 있네요. 봐요, 봐요, 봐요. 좀 놀랍죠? 그리고 독도 있어요. 게다가 독까지요. 야, 괜찮은데요? 정말 멋져요. 효과 정말 멋지죠? 혹시 시각장애 있으신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의식을 조금 봤어요. 할루시게니아 화석 하나, 물 하나, 슬라임 볼, 빨간 버섯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재단 활성화에 쓰는 크로노타이드 워치요. 그래서 별로 더 없어요. 자, 의식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실 꽤 간단해요. 의식을 시작하려면 크로노타이드 워치가 필요하고 스니퍼 의식을 할 거예요. 알겠죠? 이게 재료들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의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여기 다 보여드릴게요. 필요한 재료들을 가져오시면 돼요. 그럼 중앙에 크로노타입 재단을 놓고 타임 프랙처를 부술게요. 크로노타입 재단을 놓고 대각선으로 1D3 블록을 배치할게요. 양쪽에 받침대를 하나씩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받침대들 위에 재료를 순서 상관없이 올리고 크로노타입 워치로 우클릭하면 돼요. 타임 프랙처가 나타날 거고 그럼 다시 크로노타입 워치로 우클릭하면 소환이 시작. 이렇게 간단하게 의식을 할 수 있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여기 마법의 케이크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환각 점액, 설탕, 계란, 밀, 그리고 우유 한 통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 환각 점액은 어디서 구하냐고요? 할루시제니아에서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걸 처치하면 이 점액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사실 확률이 낮아요. 안 나오네요. 계속 안 주네요. 이 음식을 먹으면 즉시 3가지 물약 효과를 받아요. 환각, 속도 2, 그리고 힘 2. 좋아요. 꽤 흥미로운데요. 엄청 빨라질 거예요. 멀미처럼 화면이 왜곡되지 않고 그냥 색조만 바뀌는 게 좋네요. 그게 다예요. 이 효과 마음에 들어요. 확실히 평소만큼 편해 보이진 않지만 멀미처럼 계속 기준점을 흔들지는 않아요. 그게 멀미가 있을 때 움직이기 힘든 이유죠. 멀미는 계속 기준점을 바꾸거든요. 뭐 이미 익숙하면 멀미는 별 문제 없겠지만요.
자, 여기 마법 페이스트리가 있는데 누군가한테 장난으로 줘서 먹게 할 수 있어요. 이봐요. 이거 나쁜 아이템 아닌 것 같은데 속도 2랑 헤이스트 2를 받는 대신 빨리 가는 거잖아요. 자, 여기 있네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봐요. 좋아요. 삼엽충을 소개할게요. 이들은 멸종된 해양 절지동물인데 솔직히 이 종류의 몹이 엄청 다양해서 놀랐어요. 지금 화면에 얼마나 많은 종류가 있는지 보세요. 반복되는 거 있나요? 네, 일부는 반복되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이거랑 저거는 같은 모델인데 색깔이 달라요. 아마 모듈식 시스템을 만들었거나 스킨을 개별로 만들었을 거예요. 개별 스킨을 만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좀 더 보니까 모델은 두세 개밖에 안 보이는데 진짜 멋지네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은 물속에서 소환되고 보다시피 색상 패턴 모양 크기가 다양해요. 마인크래프트 열대어처럼 작동하는데 풀어주거나 잡으면 삼엽충 고기를 떨어뜨려요. 알겠죠? 이게 바로 말 그대로 트릴로바이트라고 불려요. 말장난이고 뭐 소환 의식하는데도 쓸 수 있어. 여기 이거 말이야. 알지? 혹시 해보고 싶으면요. 뭐 그냥 좀 별로인 몬스터예요. 뭐 괜찮은 펫이긴 해. 플레이어 공격하는지 모르겠네. 한번 테스트 해볼게.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는데 해볼게요. 안 하네. 저기도 공격해볼까? 역시 안 되지. 그냥 떨면서 도망가네요. 근데 떨면서요. 떨면서 나와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꽤 웃긴 몬스터네 진짜. 어떻게 걷는지 봐요. 그래서 뭐 이게 다예요. 좋아, 아노말로카리스를 소개할게. 모드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양 포식자 중 하나야. 이 녀석을 소환하는 방법을 한번 볼까? 그런데 아노말로카리스는 비홀더를 소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줘. 보레알로펠타도 소환할 수 있어. 대단하지? 게다가 오프탈모사우루스를 소환할 수 있는 아노말러스 고글도 있어. 이 녀석 장난 아니지? 자, 여기 있어. 알겠지? 삼엽충, 물양동이, 아노말로카리스, 거미눈으로 만들어. 성체에게 삼엽충 고기를 먹이면 껍질을 떨어뜨릴 거야. 알겠지? 아노말로카리스가 뭔지 알겠는데? 스클레릿, 우리가 원하는 거지. 수영하는 애니메이션 진짜 멋지지 않아? 정말 멋져. 새끼를 소환하면 자라면서 탈피하고 눈도 떨어뜨려. 고글용인 것 같은데, 아니, 아이렌즈였지? 미안. 이게 아이렌즈야? 이걸 제작하면 방어력 빠수, 방어 강도 81이고, 오프탈모사우루스 의식에 쓰여. 그러니까 훨씬 강한 생물들로 가는 문을 여는 녀석이지. 정말 흥미로워. 자, 여기 이 녀석이 있어요. 지금 나를 보고 있네요. 아르트로블라티나라고 해요. 거대한 딱정벌레 같은 거죠. 거대한 곤충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부르든요. 석탕이 시대의 생물이에요. 거대한 바퀴벌레인데 화석으로 소환할 수 있어요. 네. 의식을 보면요. 허니콤, 양치류, 거미눈, 그리고 화석으로 만들죠. 알겠죠? 꽤 간단한 의식이에요. 두 가지 상호작용이 있는데요. 큰 날개로 충격을 완화해서 낙하 피해 면역이나 저항을 줍니다. 그리고 근처에 음악 블록을 놓으면 지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다이아몬드 보러 가야겠네요.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거 이름이 뭐죠? 주크박스요. 이론적으로는 근처에 음악을 틀면 어디 갔지? 안 보이네요. 진짜 크네요. 저기요. 음악을 틀면 내 디스크. 여기 음악을 틀었어요. 멜로디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어요. 춤추는 거 안 보이는데요. 봐봐. 날개를 어떻게 쓰는지 봐. 춤추는 게 안 보이네. 쉐이더 때문인가? 약간 틱하는 것 같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바뀌는 건가? 뭐 춤이 날개 움직이는 거라면 이 음악은 별로인가 봐. 저기 있다. 다른 걸 틀어줬어. 봐봐봐. 춤추는 거 봐. 바퀴벌레처럼 춤추네. 와, 그 모드 이름이 뭐였더라? 아니, 이름이 기억 안 나. 뭐 기본적으로 뛰고 빙글빙글 도는 거지. 완전 좋아. 이 레퍼런스 너무 좋았어. 모드 이름은 기억 안 나네. 채널에서 다뤘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좋아요. 여기 플러버가 있네요. 이 생물은 바다 생물인데 코끼리 좀 닮지 않았어요? 저 코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소환 의식은요. 플러버 화석, 모래, 스니퍼 알, 그리고 바다 피클로 해요. 기본적으로 플러버는 바다 밑바닥을 파서 선사시대의 보물이나 장식품을 찾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차니아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 디킨소니아도요. 용도를 보면 이 두 아이템은 별 쓸모가 없어 보이네요. 이걸로 우클릭했더니 사랑에 빠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리고 새끼를 낳아요. 아마
알을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니아와 디킨소니아는 그런 용도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아기 플러버도요. 알겠죠? 양동이로 잡을 수 있어요. 알겠죠? 저기 아기가 나타났네요. 자, 여기 베이비 플러버가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있어요. 여기 플러버 알이 있는데 이것도 별 쓸모가 없어 보이네요. 흥미로웠을 텐데 알을 놓네요. 땅바닥에. 알은 땅에 놓는구나. 오, 흥미롭네요. 이건 물알이 아니네요. 재밌었을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스니퍼 알을 쓰니까 이 알도 다른 용도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아니네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이게 그 녀석이에요. 좋아요. 여기 오프탈모사우루스가 있고 이 작은 녀석들이 있는데 이름만 들으면 거대한 생물 같죠. 그런데 사실 체력이 20이나 되네요. 꽤 많은 편이에요. 바로 이 녀석이에요. 보시다시피 해양 물고기예요. 어떻게 소환하냐고요? 보시다시피 화석, 물양동이, 아노말루스 고글, 그리고 골든 사카반바스피로 소환해요. 흥미롭네요. 사카반바스피스와 금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먼저 사카반바스피스를 구해야 할 거예요. 사카반바스피스를 보러 가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 이 녀석인데 이 표정 좀 보세요. 정말 멍청해 보이죠, 진짜로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길들일 수 있어요. 사사카반바스피스로 오프탈모사우루스를요. 근데 별로 관심 없어 보이네요, 솔직히. 너도 그래? 사카반바스피스에게 사카반바스를 먹일 수 있네. 그리고 자랐어요. 자랐네. 오케이, 오케이. 자랐고 이제 길들였고 하트도 줬으니 이제 안장을 씌울 수 있을 거야. 저기. 하트를 더 줄 수 있나 보자. 탈 수가 없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더 자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그리고 갑옷도 있잖아. 거짓말 아니야. 오프탈모사우루스 갑옷이 있어서 입힐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아니야. 이 녀석한테 우클릭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서바이벌 모드여야 하나? 하트 하나. 아니면 새끼를 낳게 해서 그 새끼가 내 거면 탈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게 새끼인지 모르겠네.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게 새끼야? 이거야? 이 작은 거? 쟤에서 내 새끼라고 표시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그래, 제이가 아무것도 안 알려주네.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여기선 완전히 모르겠어. 근데 뭐 아무것도 표시가 안 돼. 탈 수 있다는 표시가 없으니 더 할 게 없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야. 자, 여기 호소포아르티가시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거대한 카피바라고 사과를 먹여서 길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생물이에요. 사과를 가져와서 보시다시피 여기서 먹이를 줄 수 있어요. 게다가 진정 효과도 있습니다. 저기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길들였죠. 그렇죠? 앉아 있으라고 하거나 일어나라고 할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기본적으로 안장을 씌울 수 있어요. 저기 있네요. 그리고 탈 수 있죠. 게다가 탑승자에게 진정 효과가 적용되어서 이걸 타고 있는 동안에는 게임 내 어떤 적대적인 몹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알겠죠? 이 효과 정말 흥미롭죠? 아이디어가 정말 멋지죠? 그리고 어떻게 보이는지 좀 보세요. 애니메이션 좀 보세요. 진짜 미쳤어요. 근데 어떻게 이 녀석이 걷는 애니메이션이 마인크래프트 트레일러처럼 보일 수가 있죠? 진짜로 말 그대로 트레일러처럼 보여요. 영화 트레일러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알죠? 제가 말하는 건 애니메이션이 엄청나게 보이는 어떤 업데이트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게임 안에서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모든 몹이 이렇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타일라신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유대류 늑대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의식으로 어떻게 얻는지 보여드릴게요. 생토끼, 종, 뼈, 그리고 타일라신으로요. 그런데 이 다른 녀석은 안 보여드렸죠? 호세요. 호세, 뭐, 어디 보자. 유틸리티를 보면 가죽 하나, 세이버, 황금 사과로 만들어져요. 그럼 이 녀석의 특성은 뭘까요? 길들일 수는 없지만 중립 생물이라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카펫을 장식용 목걸이처럼 씌워서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자, 카펫 하나, 아쿠아 카펫 가져와서 여기 씌울 수 있어요. 알죠? 자, 여기 있어요. 보세요. 문제없이 씌울 수 있어요. 게다가 고기나 닭고기, 토끼를 주면 특별한 울음소리를 내는데 근처 모든 적들에게 발광 효과를 줘요. 여기 닭고기 줄게요. 어디 보자. 아우, 애니메이션 진짜 멋지죠? 저기 없네요. 그런 것 같아요. 좀비 하나 가져올게요. 가까이 둘게요. 저기, 저 녀석.
가깝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빛나야 하는데 이 녀석아 저기 있네요. 저기 빛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있네요. 사실 발광이 정말 짧게 지속되네요. 그죠? 훨씬 더 오래 지속되면 좋을 텐데 뭐 이 녀석이 이렇게 작동하네요. 자, 여기 스텔러 바다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다코끼리죠. 특별한 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바다소는 제4기의 거대 포유류입니다. 어떻게 소환하나요? 자, 소환 의식을 보면요. 해조류, 파란 얼음, 우유 양동이, 그리고 화석이 필요합니다. 사실 소환 방법은 꽤 간단합니다. 체력 50, 방어력 5를 가지고 있고 우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알겠죠? 우유를 마시면 평온 효과를 주고 메스꺼움과 수중호흡 효과도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방어력 5와 넉백 저항 0.5를 주는 대신 메스꺼움 효과를 받으며 돌아다니게 됩니다. 이 녀석의 용도는 이게 전부예요. 더 이상은 없습니다. 아기들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 정말 귀엽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니메이션이 정말 훌륭해요. 자, 여기 코끼리 새가 있습니다. 이건 마다가스카르의 코끼리 사예요. 멸종된 새인데 모드에서 가장 크죠. 탈 수는 없지만 짐을 나르는 용도로 쓸 수 있고 상자를 장착할 수 있어요. 상자를 가져와서 장착하면 자, 됐네요. 보시다시피 위에 올라가면 인벤토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카펫을 올리면 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스타일이 제게는 흰색으로 보이네요. 다른 모드 카펫을 놓은 것 같은데요. 네, 저기 있네요. 이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마리가 있을 때 한 마리의 끈을 매면 나머지가 첫 번째를 따라오게 돼요. 떠 있네요. 네, 맞아요. 계속 따라올 거예요. 알겠죠? 게다가 꽤 잘 따라와요. 방향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꽤 먼 거리에서도 따라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황금 당근을 주면 거대한 알을 낳을 거야. 이 거대한 알은 이 녀석도 체력이 꽤 있을 때 보다시피 여기 코끼리 거대 알이 있는데 이걸 요리하면 삶은 코끼리 알을 얻을 수 있어. 알겠지? 그리고 새 알껍질 조각도 있는데 이걸로 이 헬멧을 만들 수 있어. 방어력 2와 넉백 저항 5를 줘. 세상에. 자, 여기 있어. 알겠지? 이걸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네. 있을 것 같았는데 어디 보자. 아니, 효과 없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이게 바로 이 큰 녀석의 용도지. 좋아요. 여기 도도새가 있는데 날지 못하는 큰 육지새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에 소환되면 매우 특별한 행동을 보이는데 수박과 호박에 극도로 집착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블록들을 찾아다닐 거예요. 호박을 놓아 볼게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투쿠, 가자. 아, 손에 들고 있어서 나한테 온 거구나. 그리고 쪼아서 부수려고 할 거예요. 게다가 두 가지 색상이 있어요. 봐요. 저기서 대신 수거해줬네요. 그리고 이 파괴적인 행동을 멈추게 하려면 반짝이는 수박, 즉 글리세린 멜론을 줘야 해요. 멈추게 하고 싶다면요. 귀찮게 구는 걸. 게다가 두 개를 주면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네요. 팔카투스 같은 동물들도 몇 가지 더 있어요. 알겠죠? 아란다스 피스도 있고요. 피카야도 있는데 그냥 평범한 몹이야. 알지? 슬로베니쿠스도 있고. 알지? 채팅도 있어. 알지? 뭐 작은 모드들이야. 자체 기능이 없다는 건 아닌데 뭐 그냥 그래. 아마 가장 필요한 건 이거. 보레알로 펠타겠지. 알지? 생명력 50짜리 이 큰 녀석인데 그냥 그래. 장식용 몹 같아. 큰 쓸모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책을 보고 세 개의 영웅들을 보면 이게 뭐였지? 보레알로펠타. 온순한 거인들이라 그냥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낸대. 방해하면 안 되지만 꼬리로 공격하는 건 주저안해. 공격하면 알을 낳아. 아, 미안. 먹이를 주면 수박이나 흙 같은 블록에 알을 낳아. 그게 다야. 더 이상 설명은 없어. 그러니까 별로 더 말할 게 많지 않네요. 도데이디쿠루스라는 거대 아르마딜로도 있는데 드롭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드가 결국엔 봐요. 아, 봐요. 아니.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닌데. 아, 그게 안 나오네. 아, 없네. 여기 도데이디쿠루스 있네. 제대로 못 찾았네요.
여기 도데이크루스가 보이죠? 이 모드가 아직 베타 단계라는 걸 생각하셔야 해요. 알겠죠?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것들이 아직 작업 중인 생물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건너뛴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너뛴 건 맞는데 완전히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노말로카리스는 이미 보여드렸고요. 이 작은 녀석은 좀비 다운 호스예요. 알겠죠? 그리고 렙티디쿰은 그냥 작은 생물들이 모드에 생동감을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전부예요. 알겠죠?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 모드는 미래가 엄청 밝아요. 모르겠어요. 제작자가 몹을 얼마나 더 추가할지. 제 생각엔 이미 충분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이미 충분해요. 게다가 전부 직접 소환해야 해서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있잖아요. 알겠죠? 모드의 메커니즘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차오, 차오.